안녕하세요. 체크중 학업 성취평가 사회 과목 1회 문제집 문항 해설을 할 이서고등학교 교사 최원일입니다. 체크중 학업 성취평가는 전환기 진로 교육의 일환으로 준비되었으며 문항의 내용은 중학교 교육과정을, 문항의 유형은 수능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체크중 학업 성취평가를 통해 고등학교 입학 전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점검해보고 고등학교 학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12월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 중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고등학교 생활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항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인권의 도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같이 제시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12월 1일 로자 파크스는 백인 전용 좌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당시 미국 엘라베마주의 몽고메리에서는 분리법에 따라 버스 앞쪽 좌석은 백인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마틴 루터킹이 주도한 버스 타지 않기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는 이후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 흑인 인권운동의 불씨가 되었다. 문제는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인권의 도덕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었고 있습니다. 인권은 성취 기준에서 본다면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공감하고 배려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어떤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읽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인간은 타고난 권리가 모두 다르다. 잘못되었죠. 인간은 타고난 권리가 기본적으로는 모두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성격 제시문이 되겠고요. 2번. 인권은 특수한 사람만 누릴 수 있다. 특수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인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인간 존엄성과 인권은 상대적인 가치다. 상대적이다라는 말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그런 성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상대적이다라는 말이 잘못되었고 절대적이다. 이런 반대말이 오히려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해야 된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인간 존엄성을 가진 인간은 인권을 가지고 수단으로 대할 수 없고요. 반드시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적절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5번.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도 인권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적절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인권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도덕적 민감성의 역할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도덕적 민감성이라는 단어가 제시되어져 있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가진 것과 옷을 모두 빼앗기고 크게 다쳐 길가에 쓰러졌다. 마침 그 길을 지나던 2명의 고위 신분자들이 차례로 그 곁을 지나갔지만 그들은 그냥 외면하고 지나쳐갔다. 하지만 평소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쓰러진 이를 발견하자마자 달려가 응급처치를 하고 자신의 옷을 찢어
상처를 감싼 뒤 근처 여관으로 데려갔다. 그는 주인에게 비용을 맡기며 추가로 들어갈 치료비도 나중에 돌아와 갚겠다고 하였다. 네. 같은 상황에 어떤 어려움을 처한 사람이 있는데 고위 신분자들과 사마리아 사람의 어떤 대처가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도덕적 민감성이라는 것은 먼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행동을 위한 도덕적 상상력, 그 다음 도덕적 민감성, 그리고 도덕적 추론의 과정, 그리고 비판적 사고의 역할을 이해한다. 즉, 도덕적 행동을 위해서 어떤 도덕적 상황에서 또는 어떤 문제 상황에서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도덕적 민감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타인의 어려움을 느끼고 공감하면서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였죠. 그렇지만 고위 신분자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도덕적 행동으로 적절하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적 민감성의 역할 1번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판단하게 한다. 네, 도덕적 민감성이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판단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게 하는 도덕 상황에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2번 타인의 고통과 행복에 무관심하게 한다. 네, 무관심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에서 타인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도덕적 민감성의 역할이 됩니다. 자, 3번 다른 사람보다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한다. 예, 도덕적 민감성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같이 함께 동등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상황을 도덕적으로 인식하고 타인의 처지를 고려하게 한다. 예, 가장 도덕적 민감성, 즉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이 도덕적 민감성의 역할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해결을 위한 단일한 방안과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게 한다. 예, 여기서는 어떠한 게 틀렸느냐? 예, 단일한 방안이다 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도덕적 민감성이라는 것은 도덕적 상황에서 다양한 결과들을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그런 것이 도덕적 민감성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진정한 우정을 맺는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을 맺는 태도, 우리 한번 제시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는 한동안 그림이 전혀 팔리지 않아 추운 방 안에서 며칠째 굶주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루소가 찾아와 밀레의 손에 돈을 쥐어주며 말했다. 자네 작품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네. 루소가 건넨 그 돈 덕분에 밀레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고 다시 그림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며칠가 지난 뒤 이름 있는 화가가 된 밀레는 루소의 집을 방문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과거에 팔렸다고 들었던 자신의 그림이 루소의 거실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알고 보니 루소는 다른 사람을 핑계로 대고 자신이 직접 그림을 사주었던 것이다. 그는 친구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다. 즉, 루소가 밀레의 어떤 어려움을 이해를 하고 그 밀레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친구를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우정을 맺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 그래서 제시문을 읽고 밑에 이제 문제를 보면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진정한 우정의 태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친구가 잘못했을 때는 용기를 내어 조언한다. 네, 용기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위에 제시문에서는 용기가 어떤 주된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두 번째, 친구 사이에서 항상 예의를 지킬 필요는 없다. 친구 사이에서도 항상 예의를 지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친구에게 모든 일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한다. 물론 솔직한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모든 상황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위의 제시문에서는 그러한 이야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3번 선지도 틀렸습니다. 4번, 친구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 가장 가까운, 위의 제시문과 가장 가까운 선지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즉 밀레의 처지를 이해하고 루소가 거기에 맞춰서 친구를 배려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 친구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인 도움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물론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친구 사이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위에 제시문과는 관련되어 있는 선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자, 우리 통일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통일에는 일정한 비용이 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도로, 공장 건설 등에 쓰이는 통일 비용은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 이익을 위한 투자 비용입니다. 맞습니다. 분담 비용은 분담 기간이 길어질수록 규모가 점점 커지는 반면 통일 비용은 통일 전후 한시적으로 발생합니다. 동의합니다. 통일 편익은 통일 이후 계속 발생할 것이기에 통일 비용보다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제는 대화에서 핵심 쟁점을 묻고 있습니다. 제시문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먼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일 비용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통일 비용은 통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통일 비용이라고 하죠. 두 번째, 분단 비용이 있습니다. 분단 비용은 분단 상황으로 인해서, 즉 지금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진 이런 분단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통일 편익은 통일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통일은 이익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은 해야 된다라고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선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통일은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될 과제, 이거는 통일에 관해서는 맞는 설명이지만 위에 제시문과는 비교적 가까운 선지 또는 합당한 선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래서 1번도 잘못된 선지고요. 2번, 통일은 국민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다. 위에 통일과 관련된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관련되어 있는 선지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3번, 통일은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민족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는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한민족이고 같은 공동체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한 선지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4번,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공동체 과업이다. 경제적인 측면, 즉 들어가는 비용과 또는 통일에 대한 이익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선지는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통일은 남북 간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남북 간이 지금 분단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의 생활 양상이라든지 언어 그런 것들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한 선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에서 알 수 있는 시민의 자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민의 자질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시민의 자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제시문을 읽고 그러한 여러 개의 시민의 자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혹한 현실에서도 기적과도 같은 희망을 발견해내기에 삶의 아름다움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실감하는 일이다. 오직 타인의 손을 잡아주는 일을 사명으로 삼는 삶. 그리고 소방관들은 수많은 현장의 크고 작은 위험에 스스로 뛰어드는 날들 속에서 그 자신마저 불살라지는 희생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한다. 오형한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책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제시문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시민의 자질로서 소방관이라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뛰어들어서 자신의 책임감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시민의 자질로서 어떤 책임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제시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밑에 선지들을 보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선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 친화적 생활을 해야 된다. 1번 선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환경 친화적 생활입니다. 그렇지만 나와 있는 제시문과 이 선지는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국가에 대한 맹목적 사랑. 맹목적 사랑이라는 표현도 조금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강조하고 있는 제시문과는 마찬가지로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국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국가 공동체에 대한 어떤 소속감 또는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시문은 마찬가지로 관련성이 없습니다. 4번,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시민으로서 또는 시민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위에 소방관의 어떤 제시문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5번,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연대의식을 지녀야 된다. 연대의식이라는 것은 서로 같은 공동체에 속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한 것과 또 관련되어 있는 제시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바탕으로 정보화 시대에 지녀야 할 도덕적 책임을 실천하는 가장 적절한 것은, 실천하는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지녀야 될 도덕적 책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려는 마음가짐이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를 낳을지 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고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예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SNS에 글을 쓰거나 사진을 올릴 때 나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정보화 시대에서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결과 또는 영향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한 도덕적 자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제시문이 되겠습니다. 1번,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예상해보는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예, 가장 적합한 선지가 가장 먼저 나왔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모든 사람을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는 인간 존중의 자세.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 존중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선지는 관련이 없고요. 3번, 사람들 사이의 공정하고 올바른 도리인 정의를 추구하는 자세. 예, 정의를 추구하는 자세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고요. 4번, 정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표현 방식을 이해하는 디지털 문해력.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5번, 현실 공간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해악 금지. 다른 사람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해악 금지의 자세를 지녀야 된다. 예, 그것도 관련 있는 선지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선지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